하겠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 3개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 끈을 20마를 또 잘라야 되거든요. 제가 스토어에서 요 끈을 20마씩 판매하신 거 아시죠? 무료 배송입니다. 그래갖고 사실 그렇게는 안 남아요. 안 남는데 그냥 저도 사서 뭔가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사실 단가가 조금씩은 내려갑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공통구매 같은 느낌이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도 진행을 하고 있고 20만을 하면 되시는 무료 배송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 15만까지는 제가 그냥 3,000원씩 매겨놨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이 높아지면 그건 또 이제 별개의 이야기고. 자, 아무튼 요거랑 그렇게 끈 자르는 것까지 그렇게 배송하겠지만 지금은 보니까 재고가 없는 게 3개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작업할 거고요. 요거 기검 체크로 지금 안경 만들어야 되고, 마침 지금 재단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을 같이 뭐 해야 되겠죠. 저는 항상 재단판에서 대량 작업할 때는 꼭 이걸 써야 작업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24에 가로 19에 세로 24입니다. 재단까지 해서 그냥 작업 제품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찍어볼게요. 1, 2, 3. 쓰기가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뭐 접합을 해가지고 카드 지갑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복미로서 인생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저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당 수익 나는 걸로만 조금 만들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뭐 짜투리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그때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조금 많이 작은 느낌이 있었지만 딱 될 것 같아요. 작업 중에 한번 영상을 켜봤고요. 맨날 하는 작업이라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어렵지가 않거든요. 겉감은 이렇게 잘랐고, 안감은 저는 광목 원단으로 통일입니다. 광목인데 워싱된 광목 원단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가위도 챙겨주고요. 작업을 하기 전에 좀 주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음식 장사가 메인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음식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음식을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본업이 좀 충실했던 날이거든요. 장사가 역시 많이 돼야 미싱도 할 수 있죠. 미싱으로 성공하는 거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상위 5% 안에 고수들입니다. 항상 이제 그렇게 느끼고, 저 같은 그냥 뭐 일자박기밖에 못하고 그냥 그 이후의 단계 현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뭐죠? 그냥 그냥 부업입니다. 부업. 자, 요거 컵받침 만들던 것만 조금 완성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보다도 그냥 하는 거 위주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면 또
온도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잠깐만요. 자, 간만에 항공뷰 느낌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싱을 보시면서 미싱 손 가공을 보시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 미싱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공 자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능이 초반 같진 않거든요. 오늘은 또 차절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또 수리 안 받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나날이 매번 교차되고 있습니다. 한 개는 광목 패턴이고 한 개는 요겁니다. 요 패턴입니다. 광목은 그냥 안감 극감 똑같이 저는 만들거든요. 일단 요 노루발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노루발은 그냥 일반 지그재그 노루발 쓰겠습니다. J 노루발요. 땀 폭은 1.5, 땀 수는 빨리 작업해야 되니까 한 4.0으로 할까요? 빨리 가도 되겠죠. 디귿자로 박아주겠습니다. 끝에는 사실 자르니까 뭐 완벽 정확하게 또 나오는데 어차피 지적 포함 4cm를 날리잖아요, 그렇죠? 한 땀 더 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와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기 전에 요거를 맞출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요즘은 웬만하면 맞거든요. 웬만하면 맞아서 재단을 좀 실력이 많이 오르니까 웬만하면 맞기 때문에 사실 맞추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잘못 박았다 그죠? 한 손으로 접어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만들었고요. 작업을 속도 위주로 해야 되니까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한 장 더 작업을 할게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안감을 안 넣었다 그쵸? 안감이란 라벨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안감으로 쓰고 새로 한 개 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라벨은 저는 이제 요쯤 오면은 여기 넣거든요. 너무 많이 한 작업이라서 일단 맞춰주고 딱 미싱 제일 재밌는 순간이다 그쵸? 제일 쉬운 거. 자 이렇게 하고 아까 겉감이자 안감 기본 패턴 요걸로 라벨 넣어서 또 만들면 된다 그쵸? 좀 많이 왔다 그쵸? 많이 온 거 감안해서 한 2cm 정도 올라왔죠. 절대 이거 만들 때는 빠꾸가 없습니다. 제가 좀 섬세한 작품을 만들 때는 빠꾸가 하는데 웬만하면 이거 만들 때는 빠꾸 안 하려 합니다. 간단한 거는 그냥 한 손 제공으로 한 손으로 해야 빠르겠죠. 끝에는 한번 봐주고요. 또 어떤 거 해야 됐죠? 그렇죠. 네, 뭐 하얀진 생각났습니다. 일단 요거 한 개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 원단을 하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재밌어 보입니까?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다, 그죠? 아, 이거 바늘 안 뽑기로 했는데. 이런 순간은 다음에 안 뽑아야지 하면서 몇 번 반복하면은 그러면 이제 몸에 있거든요. 됐습니다. 참 이런 거 하면서도 유튜브 찍으면 기록을 이게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됐는지 혼자서 이런 거 막 보거든요. 시간 좀 괜찮게 나오면 혼자서 어떻게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왔으면 또 라벨을 한 개 달아주고요. 초창기에는 정말로 많이 한 작업인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금액을 4,000원으로 내려니까 이게 홀에서는 조금 뭡니까 판매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에는 그래도 제가 사은품 나가는 것도 있고 연마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는 하는데 아무튼 가게에서는 아무튼 오프라인 전용 특전도 있어야겠죠. 직접 와서 구매하신 분들에게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프라인은 그렇게 제가 항시적으로 그냥 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만에 우리 선배님께서 주신 시접 가이드를 또 사용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좁은 데서 할 때는 이게 편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너무 좀 대충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이 보면 이게 엉키죠, 그쵸? 이게 딱 꼬입니다. 이게 붙여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한번 이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10만원씩 깨진다 하시겠습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거 수리 한번 받으면 이후에는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확률이다 보니까 근데 고장을 이제 안 낼 확률 자신 있어요. 아, 참고로 지금 3cm로 해갖고 요렇게 박을 겁니다. 요렇게요. 다른 솔은 내지 않습니다. 방향대로 이렇게 넘겨만 주고요. 그쪽에 걸린 다음에 싹 하고 요렇게요. 이렇게 딱 넘겨줍니다. 가름솔 하는 순간 왜 실밥이 터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할 줄 아는 거를 쉬운 거부터 한 개씩 늘려 나가시면은 그래도 저 정도는 금방 뛰어넘으실 겁니다. 저는 진짜 하는 게 별로 없죠. 제가 좀 추구하는 거는 그래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게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전문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소잉 팩토리에서도 딱 2단계까지가 딱 저의 그건 것 같아요. 물론 3단계, 4단계 수업을 들으면서 기법을 배우는 거 있기야 하죠. 근데 아무튼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소잉으로는 엄청 큰 돈을 벌기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아무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상위 1% 영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디자인부터 모든 게 완벽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계속 이렇게 심지란다. 여기 시접 가이드로 잘라주는 작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간은 14분입니다. 14분. 생각외로 좀 금방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금방 만들 수 있을까요?
지겹거든요. 이게 좀 그게 단점입니다. 혼자 하면 지겨워요.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계속 할수록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막 처음엔 도전 욕구가 생기고 질린다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반복 작업이니까 저는 금방 이런 걸 보면 질려 하거든요. 질려할 정도로 많이 했다. 요즘 파우치 잘 안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질려서 그래요. 질려서. 그다음에 또 잘라줘야겠죠. 3cm. 영상이 제대로 나오고 있을까요?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너무 많이 간다 그죠? 이거는 촬영 공간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3개 정도면 참 무난하죠.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도 할 수가 있고 참 바람직합니다. 깔리게 뒤집어 놓을게요. 혹시라도 라벨 달렸는지 확인도 하고. 이것도 다 됐고 이 안에 라벨 들어가 있는 게 있었는데 확인 한번 해야겠습니다. 라벨 들어간 안감이 없었나요? 제가 한 개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시간 놓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도 하다 보면은 다음엔 더 이겁니다. 안에 깔리게 이제 뒤집어 놓고요. 항상 그래도 큰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자,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 뒤집어 놓고 그것도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어느 정도 계속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비싼 제품도 만들어보고 저도 뭐 5만원짜리도 만들어보고 막 여러 시도를 해봤죠. 막 킬트도 해보고. 근데 아무튼 금액에 그거를 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자들도 보면은 좀 합리적인 소비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값을 몇만 원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 안 넘기고 넘는 경우도 그렇진 않은가요? 보니까 돈 많으신 분은 참 신경 안 쓰고 드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대중을 통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 대중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대중들에게 아이템판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사실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높은 가격은 책정할 수 없죠. 돼지국밥처럼 높은 가격을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없지만, 근데 그거는 또 대다수가 좋아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또 기뻐한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손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품관에서 그 명품 사시는 분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대다수가 행복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만드는 것도 가성비 위주로 가고, 딱히 뭐 제 재봉 실력을 자랑하고 어필하겠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프리암 기능 사용하겠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자,
겉이랑 겉이 마주보게. 그래갖고 이렇게 십자가, 이거 아까처럼 십자가 만들어 주시고요. 십자가가 꼭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임시 고정하시고 반대쪽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레벨로 가겠다 하시면 이 방법도 한번 써보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임시 고정은 다 빼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이쯤 와서 임시 고정을 합니다. 이쯤 와서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박습니다. 좀 정확도 이슈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요.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안쪽에 장구멍은 이렇게 시접 한 1cm 넣어주시고 이대로 상침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반복 작업입니다. 하기 전에 요거를 딱 어느 정도는 딱 맞추고 하면 좋아요. 이렇게 딱 천만 한 번씩 딱 당겨줘 가지고 요 정도만 딱 맞추고 하셔도 되거든요. 맞춰가면서 맞출 때 또 맞춰주고요. 계속 이게 꼬이죠. 요게 조금 거시기 하단 것 같아요. 사절을 샀는데 사절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도 보고 있는데 대충 잘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것도 요대로 바로 매듭 지어주면 되고, 다음 마지막 이렇게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당겨서 맞춰주시고요. 미싱을 하니 먼지가 납니다. 코가 좀 이러네요. 목이 좀 원래 먼지가 많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광목 아닐 수도 있어요. 광목은 그래도 바이오워싱 다 된 건데 그렇게 먼지가 날까요? 아무튼 코가 콧등이 좀 가려워서 좀 긁었고요. 됐습니다. 또 뒤집기. 그냥 뭐 요 정도로 됐어요. 그냥 너무 보기 싫지만 않게 이제 그렇게 정도 작업이 됐고요. 요거를 해줄수록 좀 정리해지겠죠, 작품이. 다음에 빛이 노루발은 제가 쓰면 쓸수록 짧은 게 좀 쓰기 편한데요. 이걸로 이제 0.2mm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작업을 할게요. 사절 같이 하는 사절 기능입니다. 계속 보시고 있지만 다음에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많이 안 맞네요. 이건 돌발적인 상황도 있겠죠. 저는 겹쳐주겠습니다. 겹쳐져서 모양을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생기면 억수로 좀 오래 걸린다, 그렇죠? 천천히. 작업은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컸지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니까 어느 정도 모양은 잡히죠. 다음에 노루발을 다시 지그재그로 변경을 하고요. 다음에는 저는 바늘은 정 가운데 두고 땀폭은 똑같이, 땀폭이란 땀수는 똑같이, 그리고 이게 문금을 3에다 두고요. 그대로 한 바퀴. 너무 좀 빨라서 좀 밀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계속 이러면서 이 안에 펴고 있거든요. 주름진 거를. 안에 주름이 안 졌으면 더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거 원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원단을 맞춘다고 조금 반대로 좀 잡아당기면서 천을 좀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그런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손으로는 계속 원단 안에 지금 주름이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고 있고요.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좀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5cm입니다. 3cm, 5cm.
돌만 하면 여기 이제 끈 따는 데랑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나중에 끈 딸 때부터 빠르거든요. 됐습니다. 영상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31 기간 몇 분 걸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단까지 포함해가지고 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미리 재단해 놓은 끈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보면 얼굴이 아예 안 보여가지고 제가 화면이 안 보여요. 자, 이 상태로 찍겠습니다. 좀 작은 가위로 할게요. 큰 가위로 하다가 저는 천을 날라먹은 적이 많아서 작은 가위로 실밥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밥 정리 중입니다. 실밥 정리를 해야겠죠. 끈 통로를 조금 더 크게 키우시면은 이게 끈 돌릴 때 더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끈 통로가 너무 타이트하면은 뭡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하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요. 뭐 너무 뻑뻑하면 할 수는 있는데 빨리는 안 될 거예요. 속달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만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저의 그 어떤 마인드. 그러다 보면 한 개씩 또 늘려가는 재미가 있죠. 항상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주로 하는 재밌는 작업을 그렇게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고 다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보니까 여기가 조금 보입니까? 좀 한 분 찝힌 것 같아요. 이 중간에 너무 밝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찝혔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따줄게요. 이거는 이들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따는 게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데 찾았어요. 이게 이렇게 차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파우치 하시다 이런 경우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아까 여기가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광경이 이제 한 번씩 나옵니다. 그걸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로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천을 버릴 수는 없죠. 항상 우리 만들 때 로스도 넣어야 됩니다. 밑에도 같이 찝혔어요. 밑에도 한번 따주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 한번 보이죠? 이거는 판매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잠깐 수선을 해야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컨텐츠가 되었다, 그쵸? 제가 이 마무리를 성심성의껏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판매입니다. 온라인 판매.
근데 그래도 이게 안감이 크니까 계속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최대한 안감을 넉넉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더 펴주겠습니다. 시침핀이 이럴 때 있으면 고정하기 참 좋겠다, 그쵸?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끈다는 게 안 보이셨겠어요. 원단은 저는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재봉을 시도를 해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원단을 따긴 했거든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원단을 내리면서 검사를 해봅시다. 이번에도 찝혔네요. 이게 손에 완벽한 감각이 있었는데 이 감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따야겠죠. 그런 거. 우리 선배님 방식대로 따야겠습니다. 송곳이 여기 있을 때 선배님께서는 송곳을 이렇게 쑥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요. 쑥 그대로 해서 그냥 쭉 당기시거든요. 이 방법 좋더라고요. 항상 제가 뭔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와서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선비님처럼 딱 막힌 곳을 딱 풀어주시고 가시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이 끈 따는 것보다 송곳이 지금 속도가 빠르니까 더 많이 땄거든요. 이번엔 더 땄으니까 더 확실하게 해봅시다. 그래도 이제 끈 뭉치는 데는 따는 걸로 따야 됩니다. 밑으로 눌러주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대쪽에서 박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인다, 그쵸? 지금 뭔가 이렇게 꼽았거든요. 이렇게 꼽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박으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요 안감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재단은 바르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면서도 주름이 조금씩 지는 모습인데 천천히, 그렇죠. 이게 아예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가릴 것 같은데요. 그쵸, 완전 가리죠.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라도 시청하십시오. 이거 이 뭐지, 굴곡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아래로 당겨주겠습니다. 위아래로. 사실 이런 건 처리하기 되게 힘들다, 그쵸? 까다로워요. 아니면 아예 끝으로 보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사실 나을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는 봐요. 이 거진 0.5나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겠습니다. 그냥 여기로 딱 보내버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 나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있잖아, 끝으로 보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리얼리티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방송합니다. 제 공부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이게 막 뭐 구멍이 엄청 도드라져 버리고 이제 그런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최대한 여기에 접히도록 해서 그냥 딱 끝을 모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거는 그냥 내일 아침에 다시 만들고요. 그냥 좀 이쁘게 접히길 바랬는데 또 이렇게 접혔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천이 밀린 상황이라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살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이 모양이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이대로 지금 잡아버렸으니까 이대로 작업할게요. 잡았죠. 미싱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런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또 안 된다 하면 진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쪽은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많이 박아버렸으니까 비품으로 빼고 새로 하나 작업하는 게 사실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이거 깜동이랑 이 안감이랑 사이즈가 틀리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단을 아예 잘못했던지 이제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아예 한쪽이 접혀버렸죠. 이렇게.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나마 조금 덜 좀 시각적으로는 덜 거슬릴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이제 그렇고, 그러면 제가 재단한 거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하기 전에 전 맞게 잘랐다 생각했는데 제가 19가 아니고, 그쵸, 제가 재단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재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안 맞았다. 정답이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이어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19로 분명히 맞추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건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얘네들이 불량이고 얘는 또 제대로 된 거네요. 이럴 수가. 뭐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게 영상 이게 마지막쯤 돼갖고 이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재단을 이렇게 제가 이제 겹쳐서 재단하는 과정에 딱 1cm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게 방금 작업할 때 딱 걸려가지고 그 부족한 0.5cm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영상 찍으면서 그쵸, 아까 그거 수선할 시간에 새 거 만들었으면 벌써 완성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불합리함에도 여러분들 뭡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공을 사랑하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공을 좋아서 한다 라고. 그렇다고 나와버릴 수는 없죠. 제공을 책임하게 나와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를 그냥 인식을 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가족들이든 간에 자식들도 하물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연인 사이도 그게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참 집착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정도로 또 사랑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미련이 안 나지기 생겼거든요. 자식한테 우리가 시간도 많이 투자하죠. 그렇죠. 돈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돈이 하나 미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과정이고요. 미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돈이 안 되면 제일 슬프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본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 키우는 것도 잘 되기 하는 바람에 했는데, 그러면서 나랑 사이가 좋아지면서 자식이 잘 됐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냥 보면 주는 거에 그냥 감사해라라는 말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그냥 방금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행복해로 돌리는 건데요. 자기 합리화하듯이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어째 보면 슬픈 현실인데 세상이 그렇다,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죠. 뭐라 합니까? 그래도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아들은 되겠지 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자체를 그냥 과정을 즐기세요,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또한 사랑해라, 이런 느낌. 그래도 100% 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잘 웃으면서 잘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도 어른한테 잘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생각이 나면은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성심성의를 담아서 할 수 있을 때. 근데 저도 아무튼 그런 거 좀 깨닫는 나이가 30 넘어서 조금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도 그냥 제 위주로 생각을 했지 부모님 생각은 잘 안 했거든요. 아무튼 그 시기가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자,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거는 사실 근데 본인과의 싸움도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딱 원단 잡자마자 이거 시접 틀리네 이러면서 작업을 아예 처음부터 바꿀 수가 있다 그죠. 더욱더 발견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런 걸. 다행히도 숙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사람과 사람 이런 거랑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사실 훨씬 낫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파우치 내장을 만들고 이번엔 진짜 단 하나의 윤격도 없이 잘 들어갑니다. 약간 불량 제품을 계속 맞추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완전 내부가 뒤틀린 꽈배기처럼 된 그런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영상 제대로 나오고 있겠죠.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상품성이 뛰어나서 자랑해도 될 정도입니다. 완벽하죠. 딱 틈새 하나 없이. 한 개짜리는 그냥 저는 모르바 바깥 끼우기로 했거든요. 한 개 할 때는 천천히 박으면 되죠. 그냥 이런 거는. 아주 지금 뭡니까 잘 되고 있죠. 좋습니다. 생카이로 금방 끝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54분입니다. 이게 미스가 한 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저도 공부가 됐죠. 그냥 찍었을 때 몇 분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 이제 판독하면서 판독이라니까 좀 웃기고 확인하면서 이제 보면 되겠죠. 즐거운 순간입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아마 택배를 보낼 거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해놔야 내일 아침에 좀 편하겠죠. 다음에 또 한 개가 어디 갔었죠? 광목 끈통로를 희한하게 땁니다. 그쵸? 여기랑 여기 우리가 3cm, 5cm 돌렸기 때문에 여기 안 터지거든요. 이렇게 끈 작업을 이렇게 그냥 해버려도 됩니다. 저 처음에 긴가민가 했지만 딱 며칠 들고 다녀보니까 절대 안 터지더라고요. 끈 길이는 제가 플러스 10으로 항상 자릅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10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겉감을 제가 24로 했잖아요. 가로 세로 24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8입니다.
48에서 플러스 10 하면은 대충 뭐 60이다 그쵸? 뭐 그 정도로 잡아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간 1시간 찍겠는데요, 그쵸? 그다음에 뭐딱 좋으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 저 체크는 글쎄요, 뭐 증정품으로 드려도 되겠다, 그쵸? 다 뭔가 용도는 그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거는 이제 사이즈 안 맞는 거는 따로 빼둬서 작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박을 때 안감을 이제 시접을 1.5로 박아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또 미니 사이즈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작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 생각에는 그냥 1.5로 시접을 두고 작업을 해서 그냥 따로 추가 재단 없이 그렇게 작업하는 게 사실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또 재단하면 귀찮거든요. 바빠요. 낮에도 장사한다고 바빴는데 이거를 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도 짠, 2개 됐죠? 받으실 있는 분이 기분이 좋으셔야 될 텐데요. 내일은 뭔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내일은 카드 지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뭐지? 주문한 게 내일 오거든요. 심지도 주문을 해놔서 그것도 한번 같이 접착을 해보고 다 팔면은 한 2만원 정도 벌 것 같습니다만 뭐 어째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도안을 저에게 또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괜찮고 또 오실 때마다 커피를 팔아주시면 또 제 생각에는 약간 미안해서 좀 팔아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금 싸게 얻으시면서 커피는 한 잔 드시는, 그것도 좋습니다. 광목이도 이쁘죠. 저희 어머니 딱 요런 컬러 좋아하시거든요. 가장 심플해서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총 3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4개 이렇게 이제 택배 발송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개였거든요. 짜잔,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하고 아무튼 끈 자르고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내일 뵙겠습니다. 추운데 저는 전기장판을 틀고 지금 어제 잤거든요. 도저히 자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부산이긴 하지만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결국 틀었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를 저 주변에 옮기는 것도 사실 저는 서비스업이니까 제가 오히려 콜록거리고 있으면 안 좋게 보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피곤합니다. 그냥
병원 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콜록거리는 환자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갔대요. 병원을 갔는데 본인도 이제 알고 보니까 누나도 감기 증상이 조금씩 올라오던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사 놓고 약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고생한다고 뭐 감기약 먹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인데 병원 가서 그냥 한 방에 그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고 가고가 좀 귀찮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병원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 한번 드리면서 미리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 감기 앓을 때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래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좀 감기를 하시면 일반 사람보다 좀 많이 좀 고통스러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냥 그런 거 참는 것보다 나 이제 앞으로 병원 가겠다라는 다짐을 좀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원 다녀오셨고 그래도 주사를 맞으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예방 접종도 괜찮고 혹시나 이제 저희 누나처럼 예방 접종 하러 갔다가 오히려 본인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아무튼 겨울을 잘 보내시고 아무튼 장판을 저는 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게 짱입니다. 장판에서 자니까 피로가 확 풀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